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25년도 기대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 급락, 그리고 각종 악재들이 중첩해서 반영이 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다. 자,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저평가된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이런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건, 우리나라 지금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터지네 계속 몇 년 전부터 터지네 하고 있는데 안 터지죠. 계속 터지네 하지만 안 터집니다. 내년에도 안 터집니다. 안 터진다. 터질 수가 없습니다. 터지면은 우리나라 그냥 망하는 겁니다. 26년도엔 터지겠죠. 안 터집니다. 안 터진다. 안 터집니다. 가계부채 어쩌고 안 터집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보다 국가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강대국이고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국가부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하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안 돼. 뭐도 안 좋아. 가계부채도 안 좋아. 이러고 있는데 수출 상황은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출 부분에서는 계속 호황입니다. 호황. 근데 이제 내수 기업들은 수입 가격이 워낙에 또 급등하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 정도에서 고착화가 되는구나 하면은 더 이상 환율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에서 고착화가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반영이 다 돼버린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크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팔 만큼 팔고 나면은 다시 이제 매수 들어가야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겠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또 환율은 내려옵니다. 또 환율은 또 안정이 되게 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기업가치 급락이다. 자, 가장 지금 안전빵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런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2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잘 보일 텐데,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빨간색, 코스닥 파란색, 여기에서 보면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밑으로 꼬라박고 있죠. 코스닥이 가장 많이 꼬라박고 있고 코스피도 밑으로 꼬라박고 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은 여기에서 완전히 디커플링 됐죠. 엄청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다우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일본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흐름이 적어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내렸죠. 저는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식만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이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랬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왜 이래 도대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해 바로 따라잡아 버리더라.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죠. 방향성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죠. 일본도 올라갔죠. 이렇게 정반대죠. 하방으로 내려가더라. 상방으로 올라가더라.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밸류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우리나라는 PER이 이제 7.7, 7.9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렸다. 미국은 22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3배 차이입니다. 가치 평가로 보면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일본하고 비교해도 일본도 거의 15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금융 측면에서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의 이 엄청난 자금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증시 들었다 놨다는 것은 이거 뭐 일도 아닙니다. 이거 일도 아니다. 지금 이 미국 시장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50% 정도 차지하는 게 미국 다우 나스닥인데, 자,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장난질을 치기가 정말로 어렵겠죠.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장난질 쳐보겠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지표들 보고 그대로 움직인다, 애들. 뭐 실업률이나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이번에 PC 소식 나왔죠. 이 소식 괜찮네 하니까 또 올라가죠. 정치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으면 내려치고 나쁘다 해도 올려치면 얼마든지 올라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엇박자가 많이 나온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력이면 얼마든지 가지고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내렸죠. 아주 많이 내렸는데, 자, 요때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상황이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더니 바로 한 2년 정도 다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와버리죠.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상당히 탑 포지션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유사하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연봉입니다. 연봉 1년봉 하고 다시 미국은 여기서 쭉 올라가 있죠. 여기가 쭉 저 위에 올라가 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갔다가 쭉 내려와 있죠. 지금 이렇게.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지금 23%가 내렸습니다. 올해 23%가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많이 눌러놨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이제 25년, 26년 상황에 따라서 또 이 글로벌 메이저 자금들이 이제 저평가 해소시켜야 되겠다. 왜 이래 저평가됐어, 이거? 정치 상황이 안 좋았구나.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이런 걸로 안 좋았구나. 근데 관세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만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니죠. 중국은, 인도는,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인도도 관세 붙일 거고 일본도 붙이고 중국도 붙입니다. 근데 인도는 이 PR이 거의 22가 넘어가죠. 거기도. 엄청나게 높게 평가가 되었고 잘 성장했는데 올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PR이 15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 PR이 지금 7.7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있죠. 이제 2,400입니다. 2,400인데 내년도에 3,000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고점은 적어도 3,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3,000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야, 지금 다 뭐 망하고 뭐 난리 났는데 무슨 소리야. 뭐 내년 트럼프 되면은 더 난리 나고, 뭐 금융위기 오고 슈퍼 뭐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망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때 언론과 유튜브 이런 곳에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서 지금 당장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에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요때도 팬데믹 상황으로 엄청 내려왔죠. 미리 여기서 팔아놨다면 상관없다. 요 정도에 팔아놨다면 그럼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못했다. 또는 이 정도 많이 내려서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이 정도면은 매수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1670대 1680 수준에서 매수했더니 1400대까지 빠져버리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안 되겠다.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지금 상황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말 진짜 망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 결국은 다시 위기를 극복하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면 돈으로 풀어가지고 뭐 극복하든 하죠. 돈으로 풀어서 극복했죠. 그러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구간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 그럼 이런 곳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 가장 그러면 여기서 도망 안 가고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안전마진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심리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PBR이 무슨 10, 20 이 정도 되고 PER은 보이지도 않고 적자니까, 아니면은 PER이 500이다 3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약세장에서 버텨내는 게 뭔가 이 안전마진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증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증시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면 성장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거품으로 보이죠. 못 버틴다. 그러면 버티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제 무대뽀로 버티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무대뽀로 버티다가 거품 붕괴돼 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저평가된 우량주 요런 거를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간다. 알아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지수 관련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도주를 잡는 게 좋다.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저평가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선택하기 좋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다.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반도체 HBM 실기가 좀 있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엔비디아 납품 소식 곧 있으면 들릴 겁니다. 들릴 겁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들리게 돼 있다.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이미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8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빠르게 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죠.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어설픈 기업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납품하게 된다. 거기다 이제 쌍벽을 이룰 만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브로드컴. 자, 브로드컴의 납품을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납품 물량 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다. 근데 경쟁 상대가 나타났죠. 브로드컴. 그러면 이 브로드컴은 어디에서 물량을 받을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캐파가 되는 곳이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얘는 지금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이고 오늘은 왜 내려가지? 또 외국인 또 파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답니다. 이런 거에서 팔면 더 팔아봐. 더 팔아봐. 내가 지금
한 달 정도 보고 투자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배짱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것들. 배당도 많이 줘. 배당도 지금 사면 이거 2.5% 정도 가까이 주죠. 거의 자사주 매입도 10조 해. 그리고 엔비디아 콜 이제 임박해 있어. 브로드컴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어. 새로운 이제 HBM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걸음마는 아장아장 걸음마 걷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얘는 이제 애기니까. 하이닉스는 성인이 되어 있죠. 많이 지금 돈을 벌고 있죠. 얘는 돈을 못 번 상황에서 나 이제 벌기 시작한다. 근데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브로드컴 가고 또 엔비디아 가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팽팽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1순위입니다. 무조건 1순위. 아이고 외국인이 또 파네. 우리나라 전국이 뭐 이렇게 흔들려서 환율이 높아서 환율이 높든 말든 뭐 얘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다인데 환율 높으면 매출 영업이익이 폭증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든 말든 가치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할 환경 스토리가 보이면 지금 보이죠.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콜 곧 있으면 나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얘는 걱정할 그게 아니다. 얘는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올해 삼성 주식들이 정말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삼성펀드 투자기 정말 좋은 환경이다. 안 그렇습니까? 삼성 관련주들 지금 수익률이 삼성 관련주 뭐 이렇게 뭐 이 펀드들 나왔겠죠. 아주 개판일 겁니다. 정말. 삼성 전부 다 올해 죽 써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PBR이 0.85 수준이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공장이 하나 새롭게 가동이 되죠. 스텔란티스와 합작을 한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되는데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관세 어쩌고 해도 뭐 관세 붙이는 거 뭐 삼성 SDI만 붙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계 점유율 1위 CATL은 관세 붙이고 거기에 추가 관세까지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2000지 앞으로의 성장 산업인데 PBR이 0.85 수준이다. 이런 저평가 영역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이거를 생각해.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내렸죠. 거의 뭐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자, 그러고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자, 지금 4년째 연봉이고 쭉 내려왔는데 올해 그냥 하락이 가속이 붙었죠. 그리고 연봉 기준으로 20연봉, 20년 봉, 최하단 노란색에 거의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크게 갔다가 내려왔는데 매출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내년에 공장에 새로 가동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우리나라 저평가 해소 좀 시켜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삼성 이 쌍두마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증시가 이렇게 안 좋고 뭐 흔들고 뭐 자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해 놓고 흔들어도 버티는 이런 심리적인 우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은 집가집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집가집게.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장안천 팔로업을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자, 요때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가고 오른다 싶으면 또 내리고 오른다 싶으면 또 내리고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오른다 싶으면 그래야 쌍바닥 잡고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못 참고 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공매도가
기억에 제가 이거 다 생생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거는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맥스 2,600만 주였고 거의 2,200만 주 수준이 공매도였다. 근데 그 공매도가 싹 사라졌습니다. 싹. 여기에서 팔까 말까 정말 힘이 고민하는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 이제 잘 버텨내고 이거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내렸지만 다시 이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공매도가 2,600만 주, 2,200만 주, 2,200만 주 수준에서 지금은 거의 100만 주 아래로 확 떨어졌죠. 몇십만 주밖에 없죠.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나왔었다. 삼성전기는 벌써 먼저 움직였죠. 먼저. 얘는 벌써 먼저 움직였다. 쌍바닥 잡아주고 먼저 달려나가고 있죠. 삼성전자와 SDI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아주 저평가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주도주를 잡고 있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파동을 좀 크게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하락 이후에 지금 외인들이 계속 매수, 기관도 계속 매수입니다. 최근에 좀 팔았지만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죠. 그래도 버텨내죠. 그러니까 얘들이 작정하고 이제 다 털어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다. 찜해서 주도주가 되면은 이렇게 갑니다. 조정할 때도 아주 단단하게 조정하죠. 얘들은 이미 지금 벌써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